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파파 도전기 한석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본론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부탁이냐고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옵니다. 정말 영상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만둬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에 제가 빠졌습니다. 파트너님들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영상을 제가 봐도 항상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뭐 사업의 그런 직급자도 아니고요. 명강사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의 40대 아저씨가 그냥 요 정도 영상 찍으면은 기특하게 좀 봐주시고요. 뭐 한두 가지라도 좀 얻을 게 있었다 싶으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또 문의 전화도 좀 주시고 또 사업도 좀 알아봐 주시고 또 동참도 좀 해주시고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도 없고 구독도 없고 좋아요도 없고 문의 전화도 뚝 끊기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대단한 감동을 드려야만이 뭐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문의 전화 주시고 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뭐 한두 가지라도 좀 그래 좀 고생했다 싶으면은 좀 구독 눌러주시고요. 문의 전화도 주시고요. 문의 전화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품만 구입하지 마시고 제품은 막 100만 원, 200만 원 구입하시고 물론 이제 몇만 원 구입하시기도 하시고요. 물론 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장님들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좀 더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품을 구입하시고 사업도 좀 하세요. 제품만 구입하시고 잠수 타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부업이라도 투잡으로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권리 수입을 같이 좀 만드시고 직급 사업을 좀 하세요. 왜 제품만 구입하시고 잠수를 타세요?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업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좀 더 성공률 높은 리크루팅을 위해서 그리고 팀 구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에 관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왜 해야 되고 권리 수입을 왜 만들어야 되고 이 권리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입을 어느 정도 벌고 계실 때 좀 어느 정도 잘 나가실 때 틈틈이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 권리 수입을 만드는 거지 내가 굉장히 수입이 막 중단돼 버리고 막 위기가 닥치고 정말 절실해졌을 때 권리 수입을 만들려고 하시면은 그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권리 수입 만들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생활비 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돈 벌고 계실 때 지금 여유로우실 때 일주일에 하루씩이라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시고 직급을 알아보시고 이 권리 수입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한 200~300만 원이라도 통장에 따박따박 입금되면은 그게 대단한 성공이지 않습니까? 노동하지 않아도 200~300만 원이 통장에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성공입니다. 예, 그래서 권리 수입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사업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차이점, 공통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의 비전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G급 사업은 온라인상의 건물주가 되는 사업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직급자님들, 성공자님들의 사업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또 시청을 하시면서 이런 네트워크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권리 수입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은 어떤 사고방식,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부자가 왜 돼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그동안에 포기하고 살았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도 부자가 한번 돼보자. 돈을 한번 벌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업을, 네트워크도 또 해야 되겠다는 이유도 알게 되고, 직급 사업도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나는 그냥 흙수저니까 금수저가 될 수 없어. 나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가자. 그냥 편하게나 살다가 그냥 이대로 그냥 적당히 가자. 이렇게만 생각하셨다면은 그 생각을 이제는 버리시고요. 한번 성공해보자. 부자가 돼보자.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부자가 되는 방법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의 변화가 좀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이 사업 설명을 다양하게 들으시면서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생각의 변화고,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자와 돈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금 흐름 사사분면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금 흐름 사사분면은 2000년도에 나온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나와서 전 세계인들에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충격을 일으켰는데요.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그 전에 성공을 얘기할 때는 부지런해야 성공한다, 근면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좋은 스펙을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성공학 책에 많이 나왔는데, 2000년도에 나온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이 책은 공부하면은 가난해진다, 회사를 다니지 마라, 창업해라, 또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아라,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공학을 제시한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굉장한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준 책이 바로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시리즈입니다. 저자는 로버트 키요사키라고 하는 몇 조의 돈을 벌었습니다. 이 책을 이제 만들고 나서. 그리고 또 부동산 부자이기도 하고요.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 책의 내용을 50분 강의하는데 그 강연료로 얼마를 받는지 아세요? 예, 한 3, 4억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3, 4억. 하지만 저는 이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하고 아주 심플하게 우리 사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0만 원씩은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금 흐름 사사분면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직업을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월급 생활자가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가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가가 있습니다. 월급 생활자는 이제 책에서는 이제 인플로이드, 고용당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인플로이드라고 하고요. 또 자영업 전문직 종사자분들은 이제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용했다. 그리고 사업가를 비즈니스 오너 이렇게 표현하고요. 투자가를 인베스터 이렇게 표현을 책에서는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직업은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구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급 생활자분들의 인구 비율은 95%입니다. 자영업 전문직 종사자분들까지 월급 생활자부터 해서 이 왼쪽에 계신 분들은 95%고 돈의 비율을 봤더니 5%입니다. 인구는 95%인데 돈은 5%밖에 없다 보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사는 게 정말 박 터진다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매일 나오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이 왼쪽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의 인구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5%라고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의 비율을 보면은 이 책에서는 이제 95%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구는 굉장히 적은데 돈은 이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자. 성공자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 왼쪽에 계신 분들의 어떤 돈의 형태, 수입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들의 수입의 형태를 노동수입자라고 표현합니다. 노동수입자. 네. 노동수입자라고 표현하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의 수입의 형태를 권리수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동수입자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가 시간과 나의 노동을 투자하면 돈이 나오고, 투자하지 못하면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면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바로 중단돼 버리고 바로 제로가 돼 버리는 그런 수입을 바로 노동수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돈을 버는 분들을 노동수입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물통을 나르면은 돈이 나오고, 물통을 나르지 못하면은 수입이 중단돼 버리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물통 수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권리 수입은 다른 말로 파이프라인 수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파이프라인 수입.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6개월, 1년에 걸쳐서 조금씩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연결이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물을 쓸 때마다 내 통장에 돈이 계속적으로 입금되는 그러한 수입을 이 파이프라인 수입이다, 권리 수입이다, 뭐 자산 수입이다, 시스템 수입이다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합니다. 물통을 나르다가 굉장히 바빠지고 일이 많아지면은 뭐 아내도 물통 나르게 해야 되고요, 자식들도 물통을 나르게 해야 되고, 부모님도 건강하시면은 빨리 와서 좀 물통을 나르게 해야 되고요. 항상 물통을 나르는데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이 왼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물통을 더 많이 나를 수 있을까, 더 빨리 나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물통을 더 크게 해가지고 더 무겁게 좀 한 번에, 무겁더라도 좀 한 번에 좀 많이 좀 물을 날라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떤 이런 고민을 왼쪽에 계신 분들은 항상 합니다. 그리고 그 물통을 내가 더 이상 늙어서 나르지 못하면은 자식에게 상속시키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자식이 한 두세 명이면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잘 되면은 그 물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계속 평생 물통을 나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잘 안 되면은 이어받으려고 안 하는데,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물통을 대물림해 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후가 됐을 때 돈과 시간의 어떤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월급 생활자 분들의 65세 이후에 어떤 돈과 시간의 특징을 봤더니, 돈도 별로 없고 시간적인 자유도 없다 이렇게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65세, 70세, 75세가 돼도 여전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국가에 의존하고 있고 또 자녀에 의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몸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한 30만 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생활비를 또 부모님에게 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경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주방 일을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65세 이후에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왜 65세 이후, 70세 이후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30, 40대 때 뭐 멍청망청했다든지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정말 쉬는 날도 없을 정도로 장사를 하시고 직장을 다니시면서 정말 투잡을 하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는데, 노후가 돼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뭐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는 표현보다도 일을 하지 않으면은 좀 생활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러한 노후를 지금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영업 전문직 종사자들의 돈과 시간을 보니까 돈은 좀 있습니다. 근데 시간적인 자유가 없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과 이 전문직 종사자들을 책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개인의 능력, 개인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경쟁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은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세를 많이 드셔도 은퇴를 할 수가 없고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계속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돈 쓸 시간 없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만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물론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가게를 통해서 대박을 일으키신 분들은 몇십억의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의사, 변호사 선생님들이 전문직 종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도 몇십억, 막 100억 이상의 돈을 버셔가지고 건물주까지 되셔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노후를 한번 보내봅시다 해서 아내와 여행을 떠났어요. 막 크루즈 여행도 가고 막 그렇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눈앞에 두고 이제 이 경치를 봐야 되는데 눈이 침침해요. 시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막 3, 40년 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이 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시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정말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그런 어떤 장소에 여행을 하려면 좀 또 많이 걸을 때도 있거든요. 충분히 걸어야 되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요. 여행을 다니면서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날 정도로 몸이 아파요. 여행을 정말 밀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가 아주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서 아내와 나의 앞에 딱 이렇게 지금 주어졌어요. 이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스테이크예요. 최고의 요리인데 스테이크. 뭐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는 얘기하는데 스테이크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제 딱 맛있게 정말 녹는 듯이 먹어야 되는데 치아가 너무 약해요. 그런 것처럼 이 자영업자, 이 전문직 종사자 분들 중에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65세, 70세 이상, 심지어 80세 이상 돼버리신 분들. 예. 그래서 돈은 조금 있지만 시간적인 자유가 없다.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그리고 또 뭐 병이 있다. 뭐 이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예, 왼쪽에 계신 분들의 어떤 이러한 문제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열심히 살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부자가 되지 못하고 노동 수입 세계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 95%의 이 많은 사람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세 가지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왼쪽에 계신 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 세 가지. 저 또한도 이 왼쪽에서 20년 넘게 이렇게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20대 때부터 이런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공부를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좀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